자,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세트령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그죠? 자, 어제는 이제 목요일이었는데 또 그저께 방송을 청취 못하신 분들은 어제는 왜 또 셀트건이 유튜브 방송을 안 하지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시장이 급락을 해서 방송을 또 안 하나 그랬을 것 같은 또 오해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 다음날도 이번 주 계속 광고를 했었어. 그죠? 목요일 날은 제가 이제 금융투자원 교육을 9시부터 6시까지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그 유사 투자 자문의 대표들이 이제 5년에 한 번씩 받는 교육이에요. 대표들이. 근데 뭐 제가 대타를 보낼 수도 없고 제가 꼭 참석을 대표니까 뭐 중력 확인 다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받는 내내 너무 막 거기 계신 분들도 오신 분들도 교육 받는 분들도 시장이 급락을 하니까 그죠. 다들 뭐 침통한 상태에서 교육을 또 받았는데 이게 나이 들어서 교육 받으려고 그러면 참 힘들 것 같아요. 예비군 교육 때도 힘들었는데 그죠. 그죠.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어쨌든 또 어제는 주가가 이제 급락을 또 했지만 오늘은 FTSE 또 리밸런싱이었잖아. 그죠? 이제 올해 뭐 리밸런싱은 다 끝났는데 셀트가 또 종가에 플러스로 또 마감을 시켰어. 그죠? 이제 토요일 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아무래도 배당 마지막 주잖아. 그죠? 배당 주. 그래서 다음 주까지, 다음 주 목요일 날이, 수요일 날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목요일 날이 이제 배당 기준일이죠. 그때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또 매수를 해야지 주식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의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50억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거기에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그죠? 만약에 시장이 좀 하락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뭐 50억에서 조금 이렇게 조절을 덜 해도 되지만, 만약에 이제 시장이 상승할 것 같다. 그죠? 이틀 남은 게. 그래 버리면 앞에 줄였던 거 허당되지 않게. 그래서 그때 상황 보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 VVIP 분들은 조절하면 되니까 그 근처에 가서 또 뭐 한번 이렇게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이제 셀트가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수요일날 수요일날 저녁이었죠. 그죠? 시간 외에 614만 주, 15만 주인가요? 자전이 아니고 대량 거래가 되었잖아요. 저도 그거 보고 빨딱 놀랐죠, 제가. 그죠? 거래가. 그래서 그거를 봤더니 결국 테마스 시장 물량이 줄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썸네일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셀트리온이 대세 상승에 있어서 최대 악재가, 그죠? 악재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최대 악재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죠? 그동안에 우리가 왜 셀트가 뭐 과거에도 2015년이든 또 2017년, 18년이든 또 2020년, 21년이든 그때 계속 주가가 또 고점 하락했잖아요. 물론 뭐 시장도 하락을 하면서 하락한 거지만, 그럼 거기에 가장 원인이 뭐였던가? 여러 가지 공매도들은 뭐 2013년부터 계속적으로 셀트 램시마 바이오 시밀러 때부터, 그죠? 허가가 나기 전부터 셀트의 성장을 가로막고 왔고 악재를 버텨 왔었으니까. 그리고 주가는 뭐 어쨌든 25,000원대에서 저는 뭐 25,000원대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죠? 25,000원부터 아무튼 지금이 이제 권리락 배당락을 해서 그렇지만은, 그죠? 그래도 40만 원도 한번 가보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왜 내려갔을까? 근데 왜 대세가 계속 다른 애들보다도 실적도 좋고 성장도 좋고, 그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셀트리온과 비교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 지금. 그죠?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이제 우리가 어제도 제가 이제 셀트의 악재가 바이오의 악재가 2개였잖아요. 그죠?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이제 올해는 뭐 통과되기가 힘들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삼성바이오는 직격탄이에요. 삼성바이오 로직스는. 근데 셀트나 다른 애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근데 삼성바이오조차도 사실은 그죠? 중국의 우시 같은 경우에가 그렇게 미국에서 그죠? 말 그대로 매출을 발생을 시켜도 삼성바이오가 뭐 사상 최대 실적을 내잖아요. 그죠? 근데 뭐 그 당시 이제 오르고 오늘 좀 내리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거든. 근데 이거를 막 학자를 만들고 근데 금리 인하 부분에 이제 내년에 그것도 어떻게 알아요? 올 연초에 왜 셀트리온이 24만 원에서 급락을 하고 바이오주들이 좀 하락을 하고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연기되면서잖아, 그죠? 근데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들. 올해 벌써 3회 했습니다. 그죠? 내년에 2번만 해도 뭐 어때요? 여러분들. 이게 또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당시에는 내년에 금리나 앞당겨서 할 것이다. 그럼 결국은 10월 달에 한 거 아닙니까? 3월 달에 한다는 금리 인하를. 지금은 이제 내년에 뭐 2번밖에 안 할 것이다. 미국 경기 안 좋고 지표 안 나오면 3번, 4번, 5번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부분으로 너무. 근데 이제 단지적으로 미국 시장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많이 올랐다는 거. 그죠?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번 주에는 존 템플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이제 VVIP 분들한테도. 그죠? 그러니까 존 템플턴이 강세장이라는 거죠. 시장 자체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강세장이 되기가 힘들잖아요. 상승은 할 수 있겠으나. 근데 셀트리온은 강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강세가. 그죠? 그래서 존 템플턴을 이야기하는 거는 셀트리온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 뭐. 제가 뭐 삼성전자를 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에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셀트로 시작해서 셀트로 끝나는 지금 시황이고, 셀트로 시작해서 셀트로 끝나는 진단이잖아. 그죠? 그런 부분으로.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두 가지가 뭔지를, 그죠? 제가 이제 그동안 지표 보면서 일부 뭐 신용 그런 그냥 부수적인 거로 단기로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제가 어제 이제, 요거는 결정을 했어요. 내년에 이제, 일단 뭐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시황, 또, 선호주 한 10종목 정도, 요 자료집을 그 회사한테 오케이를 제가 했습니다. 그죠? 오케이를. 그래서 주말에 제가 그런 걸 만들어서, 제가 뭐 머리에는 이제 종목은 다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료집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거기 회사에서 아마 판매를 할 거예요. 그죠? 저는 그냥 원고료만 받으면 되니까. 그죠? 원고료 받아가지고 또 연말에 빨리 저기 그 뭐죠? 자선 냄비 끝나기 전에 자선 냄비에 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앞에 어디서 제가 자선 냄비에서 저기 시골 갔다 오다가요. 그 중부 휴게소에서 거기에 중부 휴게소에 앞에 자선 냄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선 냄비에다가 또 멋있게 또 요즘 힘드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제가 계속 광고할 테니까요. 이제 거기서 제가 요 만들어서 하면 뭐 거기서 아마 제가 광고를 여기서 해서 거기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게요. 자 그렇게 보고 오늘 이제 셀트가 무슨 지금 테마세 관련 부분하고 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의 최대 악재가 두 개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죠? 해결이. 작년에 올해 지금 해결되는 게 한 개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테마색의 물량이, 이거 뭐 614만 주면 테마색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물량이 해결된 거니까 그 부분하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그래요. 오늘도 제가 이제 그래서 오늘 VVIP 제가 청취를 하시라는 거는 이게 글로 표현을 또 다 못할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말로 하는 거하고 또 글로 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씩은 이제 또 들어놓으면 확신이 생기는 거잖아. 그죠? 근데, 실은 이제 셀트가 오늘도 이번 주에 사실은 저는 이제 20만원 위로 갈 걸로, 그죠?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목요일 날 우리 시장이 급락을 했던 게,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죠? 될만 하면 또 뭐 악재가 터지고, 셀트가, 그죠? 또 될만 하니까 이번엔 또 미국 애들이 또 터져버리고, 그죠? 사실은 이제 연초에도
이때 연초에 이때도 그죠? 이때 이 금리 인하가 만약에 3월달 되었으면 쉘터는 바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거기서 좀 바로 저는 또 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테마스액 물량이었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 그동안에. 셀트리온이 대세를 가기 위한 마지막 조건, 그죠? 이 뭐라고 했어요? 차명 계좌 물량을 뺏어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테마스액 물량이 다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작년하고 올해 지금 차명 계좌 물량을 회사에서 찾아주러 거의 1조 8천억을 걷어갔잖아요. 이제 금원머리 물량 일부 남아있고 차명도 일부 남아있겠으나 자 마지막 남아있는 게 뭐였습니까? 그죠? 2점 몇 % 남아있었던 테마스액 614만 주였었는데 그거는 이제 테마스액 물량이 다 어딘지는 모르지만 블록딜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은 차후 부분에 나오겠죠, 뭐, 그죠?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올해, 그러니까 최근에 뭐 대신 정부도 돌려막기 시기에 이런 또 뭐, 그죠? 이런 또 자전도 있기도 했고, 우리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회사에서 서회장께서는 어쨌든 뭡니까, 그죠? 올해 주식 배당 0.05, 현금 배당 750원, 최대로 지금 배당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주식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도 어제도 이번 주도 셀터 같은 주식이 있었습니까? 코스피 200, 코스피 막 아니고 지수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요즘 뭐 하이닉스도 막 휘청휘청해요. 어제 오늘 뭐 몇 퍼센트 빠졌습니까, 그죠? 거의 8% 이상 빠졌어요, 어제 오늘. 요즘 뭐 그렇잖아요. 요즘 뭐 2차 전지 쪽은 아예 초토화예요, 2차 전지 쪽은. 지금 LG에너지 다 뚫을 깨져요, 저점, 그죠? 포스코, 뭐, 코스닥에 뭐, 신저, 다 이 신저예요. 그죠? 응? 에코프로 BM, 뭐, LNF, 코스모, 신소재 이런 애들. 이런 거예요. 그만 이런 장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저는 그래요. 우리 이제, 뭐, 우리 VVIP 분들은 사실은 이제 올 7월달, 8월달에 이제 변동 주식 다 정리해서 셀터 80% 다 복구시켰잖아요. 그죠? 지금 뭐 90%, 95%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거의 100% 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죠? 이제 단기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번에 한번 정리 일부러 해서 밴드리식 다 정리해서 셀터 쪽 다 몰아보잖아. 80% 이상이야. 그래서 제가 문자만 따라오라고 해요. 따라오면 대박은 아니라도 이런 장에서도 그죠? 이제 셀터가 많으니까 뭐 밑에 옆에 뭐 빠지든 말든 마음이 시장이 빠지든 말든 미국 시장이 박살 나든 말든 든든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셀트의 그동안에 여러분들 쭉 뭐 이런 거 봤잖아. 쭉 나왔던. 가장 중요한 거는, 배당이야, 배당. 그죠? 근데 저는 주식 배당 이렇게 줄 줄 몰랐어. 저도 개인적으로. 그죠? 자, 그래서 주봉상 지금 이제 보면은, 주봉상. 사실은 넘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이 미국이 또 이 박살이 나는 말이야. 미국이 박살 난 거예요. 그래서 못 간 거예요. 그죠? 근데, 어제 다행히 이제 19만 원인데 오늘도 깼지만 잘 찍겠잖아. 근데 이런 평은 좀 보세요. 이게 주봉인데 중장기 입형이 다 뚫어놨잖아요. 응? 일봉 한번 봐볼까요? 일봉도 다 뚫었잖아요. 이런 주식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찾아보세요. 응? 저기 어디 뭐 김재명이 무슨 재명이지? 이재명 주식, 뭐 또 안철수 주식, 안철수는 아니구나. 한동훈, 뭐 또 오세훈, 뭐 그런 쪽에 주식을 제외해놓고 이런 모습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기술 관련 대형주 치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냥 저는 뭐, 양봉만 내주세요 했는데, 오늘도 FTSE, 그죠? FTSE 리밸런싱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판에 UBS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상승폭의 3분의 1 조정, 전고점 돌파. 상승폭의 3분의 1 조정, 전고점 돌파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전고점 돌파한다는 뜻이야. 다음 주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그죠? 다음 주 목요일까지 주식을 보유 앤드 사야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요즘 이제 제가 계엄 사태 이후에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팔았던 게 삼성전자 제가 해놓고요. 그죠? 은행주 쪽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KB금융을 계속 뭡니까? 그럼 계엄과 관련된 악재는 외국인들은 끝났다는 뜻이죠. 그럼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도 저는 이제 좀 기관들 부분 연기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수를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연기금은
그죠? 근데 이제 금융투자 쪽의 기관들의 배당 물량은 아직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뭐 5천억을 팔았더만 그 자식들. 와,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배당 관련 물량은 매수 들어와요. 삼성전자가 뭐 엄청나게 두들겨 패는 거지. 그럼 다음 주 외국인들도 좀 더 매수 입되지 않을까 보여져.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은 그렇게 우리가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죠? 그러면 시장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뭐야? 죄송하지만 이제 공매도들, 셀터 공매도를 막을 그렇게 힘도 없어요. 오늘도 뭐 아침에 누구야? 이 신한놈들 꽤 막더니 또 막판에 또 사자는 안 되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쵸? 그래서 일봉상도 이런 주식은 없다, 지금. 그래서 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장에서, 힘든 시장에서, 그죠? 내년에는 셀트가 여러분들 어떤 모습을 보일까? 저는 참, 시장은 걱정되지만, 그죠? 시장은 걱정되지만, 사실 내년에 미국 시장도 저는 약간은 이제 좀, 그죠?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우리가 왜 인간 지표라고 하잖아요. 인간 지표. 한번 저번엔가 우리 이제 딸내미가 그죠? 전화가 왔어요. 딸내미가 이제 제가 지금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전화가 왔는데 아빠 나도 미국에 주식 좀 해볼까? 근데 걔는 우리 딸은 그죠? 한 번도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랬고 이렇게 주식 투자를 좀 해라 절대 안 했던 애예요. 우리 이제 큰애는 제가 이제 별로 뭐 좋아하진 않는데 제가 이제 주식을 통장을 만들어서 이제 사줌. 근데 걔는 그것도 싫대. 아빠는 그 주식 절대 안 하니까 통장을 만들어 주지만 하던 애가 미국 주식을 아빠 좀 해볼까? 그래서 내가 일단 트럼프 출범 때까지는 좀 기다려봐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주식을 안 하던 애가 미국 주식을 한다? 저는 그래서 좀 약간 미국도 이제 상투가 왔지 않나. 근데 제 주식 경험이에요. 우리가 보세요, 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그죠? 그때 주식 안 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주식 뛰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가 상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미국이, 근데 이제 그 미국이 빠지면 우리 이제 큰일이다. 근데 우리는 이번에 이 계엄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게 이제 또 바뀌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정치적인 부분이니까 이야기하면 또 뭐, 그죠? 이게 정치라는 게 이게 우리 반대가 있으니까 참 이게 힘든 거예요. 그죠? 저는 중립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누구 팬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주식시장만 좋아지는, 내 정보만 좋아지는, 내 셀터만 좋아지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셀터가 좋아진다는 것은 시가총액 상위가 좋아지니까 그런데요, 시장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잔소리가 좀 많았는데 이해를 하시라. 아시겠죠? 그래서 자, 안에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따가 또 보면서 제가 이제 오늘 최대 뭡니까, 그죠? 악재 2개가 해소됐다는 거. 자, 오늘 보시면 시장이 말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8,000억이죠. 이거는 저는 뭐 크게 겁나진 않아요. 어차피 삼성전자 팔아 제끼는 거니까. 근데 기관놈들 중에서 연기금은 어쨌든 연말까지는 산다고 했어요. 왜? 지금 뭐 정부의 입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물량이고. 근데 투신 매도, 은행 매도, 보험 매도, 사모.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폼 잡고 있는 펀드 매니저는 다 파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금융투자 쪽도 프로그램 연동 매도.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시장의 수급도 지금 상당히 좋지 못하고, 시장도 좋지 못하고. 지금 나스닥, 오늘 이제 미국이 또 그거잖아요. 그죠? 오늘 아마 왕비일걸요? 지금 나스닥 선물 좀 겁나기야.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또 한 번 또. 근데 우리는 오늘 미리, 그죠? 크게 내렸잖아. 주가가. 그죠? 그래서 그렇게 주말에 걱정할 필요 없고.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50원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아무튼 2차 전지 쪽, 특히 코스닥 쪽이 2.3% 급락이니까. 그럼 코스닥이 급락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코스닥이 2차 전지하고 코스닥이 바이오하고 이런 쪽. 그러니까 바이오는 2개의 약세가 어쨌든 나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알테든 니가든 또 이쪽에 LG에너지가 3.9% 급락이야. 포스코 퓨처엠 3.7%야. 저쪽에 에코프로 4% 급락이에요. LNF 4.2% 급락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들. 그리고 오늘 이제 개별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솔트록스라든지 마음 AI 쪽도 오늘 8% 급락이야. 요즘은 잘못 선되면 큰일 나. 그래서 그나마 셀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런 어려운 시장이고 불안한 시장에서 마음이 편하잖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쵸? 꼭
꼭 지키셔야 돼요. 그거 여러분들. 특히 우리 VVIP 분들 여기저기 끼우끼우 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킬 건 지키고 칠 건 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거는 뭐 그죠? 자, 오늘 뭐 이래야 뭐 겁나게 뭐 효성 그러자 효성. 근데 플러스 나온 거 있어요. 시장이 그래도 요즘 삼성전기가 잘 나갑니다. 그리고 또 뭐야? 기아차가 오늘 플러스예요. 기아차. 그죠? 기아차. 뭐 삼성 무산도 플러스고 또 네이버도 또 플러스야. 카카오는 좀 결국 이제 카카오 4만 원까지 왔잖아. 4만 원 초반까지. 영미 기다려 그랬잖아. 그걸 또 못 참고 막 위에서 또 사신 분들은 그죠? 카카오도 4만 4천 원대 일부 매도 했잖아. 그죠? 기다려 했잖아. 다음 주에 한번 보자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만 하시자고. 따라만 오세요. 제가 오늘 특별하게 우리 VVIP 청취하고 말씀드리는 게, 응? 자꾸 안 따라서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수급값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 자, 미국은 그냥 요 부분만 보여드릴게요. 미국이, 자, 나스닥이 20일 깼어. 겁나기야. 그러면 이제 보편적으로 이게 지금 미국이 보면 금리 관련 부분에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크게 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미국, 저 나스닥 기준으로 최악의 경우는 한 1800 초반까지도 올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어디까지? 뭐 한 1800, 18,800 정도? 그죠? 최악의 경우는, 이게 이제, 이격이 쫙쫙 벌어졌거든요, 이게. 이격이. 그죠? 근데 다우도 보면, 다우도 지금 보세요. 다우가 먼저 사상 최고가 갔잖아. 그죠? 다우가 이격이 쫙 벌린 거도 그래요. 그죠? 그래서 미국이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이제 인간 지표라고 우리 딸내미 예를 들었지만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국장 못하겠다. 미국으로 따야 대부분, 모든 전문가들도 그래요. 교육받으러 가서도요, 이제 미국 시장 해야 되겠어요. 어쩌고. 그럼 해봐, 니들. 항상 주식은 남과 반대로 하는 거예요. 대중들이 가는 쪽에는 수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뭐 쉘터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 별로 있을까? 국장도 떠나는 사람 마당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 정도의 하락이면 이건 침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제 침체장이 오고 있다는 뜻이야. 그죠? 그럼 미국 시장 침체하면 끝났네? 제가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조금 약간 드리잖아. 그죠?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기회라는 것은요. 그죠? 왔을 때 그래서 좀 템플턴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자, 다우, 응? 나스닥, 응? 나스닥, 그죠? 이 흐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금리와 연관되는 부분에서 미국이 항상 주가가 어떻게 해서 급락을 했잖아요. 하락을 하고, 그죠? 금리와 연관되는 부분. 이번에 이제 아무튼 뭐 파월이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너무 시간이 좀 많이 갔다, 그죠? 빨리 진행을 할게요. 요거 이제 수급하고 어차피 수급은 또 제가 뭡니까? 일요일날, 요번에 일요일날은 꼭 할 거예요. 수급 할 거니까. 그때 뭐 또 한번. 그래서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외국계가 오늘 7,400주 매수죠. 이건 뭐죠? UBS가 막판에 산 거예요. 오늘 FTX 리밸런싱. 자, 기관들도 오늘 6천 매수죠. 누구? 연기금이, 그러니까 연기금이 전체 시장을 사니까 사는 거야. 근데 오늘 다른 애들은 투신이고 사모고 보험이고 크게 주식시장에서 팔았지만, 셀트는 팔아, 안 팔아? 안 팔아. 왜? 배당 받아야 되잖아. 쉘터 같은 배당 주식은 오직하면 제 후배가 자산운용사 대표 후배라고 있잖아. 그 후배가 쉘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요번에 배당 많이 주니까 좀 사봤어요. 왜? 주식 배당도 주고 현금 배당도 많이 주니까. 왜? 다른 거는 살 게 없거든 지금.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 일부 좀 매도해놓고 뭐 또 한 번 사자. 못 사? 자, 그런 거 수가 별로 없어요. 이거는. 자, 그러면 오늘 보세요. 오늘 뭐 일부 개인들 분량이지만 UBS가 막판에 들어온 거거든. 그죠? 리밸런싱 관련 막판에 들어오면서 플러스 100원 낸 거야. 그죠? 또 이건 뭐 의미는 없어. 그렇게 사실은. 그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470만 주 팔았어요. 기관들 130만 주 팔았어요. 네이버 오늘 외국인들 계속 사요. KB금융 3일 연속 매수예요. 이 부분 자체가 뭡니까? 계엄 사태 부분. 그러니까 배당 투자잖아. 은행주는. 그죠? 자,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지금 최근에 바이오 빠지지만 얘들은 외국인들이 어때요? 계속 사고 있죠. 근데 기관들이 파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기관들 다시, 기관들 전반적으로 다 파니까 지금 놈들은. 론이 최근에 잘 올랐죠. 기관들을 파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은 기관들의 수급으로 판단을 많이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요 부분 말씀드린 부분은 자, 셀트리온에 있어서 가장, 그죠? 악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악재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죠? 가장 악재가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근데 그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데서 차명 계좌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 근데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테마성 물량이었다는 거. 우리가 항상 셀트가 좀 될만하면 테마성 물량 찌꺼리고 이제 그 짓도 못해. 그러면 셀트의 대세 상승의 가장 큰 악재인 두 가지가 해결됐어요. 이 두 가지 악재는 여러분들 분식 해결이 진펜타라가 실적이 좋니 그런 거 하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는 게 뭐예요? 셀트는 이제 족쇄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됐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시장 안정화되고 정상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 가십니까? 그 부분을 그리고 테마섹이 해결됐다는 건 뭐냐 하면, 어쨌든 테마섹이 지금 614만 6,833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이게 이제 그때 거래될 때 골드만삭스로 넘어갔죠. 가져간 부분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그게 앞으로 앞으로 이제 공시가 나오던 또 상황이 나오겠죠. 그죠? 일단 중요한 것은 테마섹이 매도를 다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개인들 물량은 차명 계좌는 지난해부터 털려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 짠챙이들 그죠? 몇 개 남아서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신한도 요즘 힘 못 쓰잖아. 신한도 연속적으로 못 하니까.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으로 힘내시고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강세 종목은 가장 위기 속에서 나온다. 지금 셀트는 위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시장 상황이 위기잖아요. 그죠? 이럴 때 시장도 그렇고 종목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가장 중심은 셀트리온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주말 즐겁게 모시고 일요일날 수급 시간에 그때 상세하게 수급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장가치주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